혹시 요거 분홍색 미니마우스 쿠르토가 샤프 주인이 있어요? 분홍색 미니마우스 쿠르토가 샤프 주인.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부 확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51페이지까지 했는데요.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서 푸신 분들은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확률과 통계 쪽에 이 문제는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부 확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조건부 확률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고 갑시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표본 공간이 전체 공간이잖아요. 표본 공간이 줄어드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전체 공간 중에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뭐뭐가 일어났을 때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표본 공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뜻하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 축소되었을 때 그 확률을 구하라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라는 이야기고, 식을 어떻게 썼었냐면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고요. 자, 우리가 P A 바 B를 구할 때, 자, P B분의 P A 교집합 B를 통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공간이 B로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B가 아닌 건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이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된 거고, 이 표본 공간을 밑에다 깔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깔아준 거잖아요. 자, 이렇게 깔아준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인데, B가 안 일어나면서 A가 일어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전체 표본 공간이 B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부분은 A 교집합 B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셔야 되는데, 이걸 확률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얘를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NS분의 NA 교집합 B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NS분의 NB라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NS를 곱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수로도 정의가 돼요. 즉 여기는 요 개수분의 요 개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서 개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가장 쉬운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장 쉬운 문제들이 뭐냐? 개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개수가 주어져 있는 거. 그래서 52페이지 보시면요. 49-1번을 보시면요. 이 설문조사에 응한 대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적성에 맞는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성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적성에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적성에 맞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 N 적성에 맞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0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적성에 맞으면서, 왜? 전체 공간이 적성에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이면서 여학생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개수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성에 맞으면서 여학생이면 몇 명이에요?
16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300분의 160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뭐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15분의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쉽게 계산을 해주. 뭐야? 왜 잘못했어? 에? 360이에요? 눈이 침침하네. 얼마야? 그러면 36분의 16이니까 얼마예요? 4로 나누면 4. 4고 36. 9분의 4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찾는 것이 가장 쉬운 그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49-2번 한번 풀어보시는데 그냥 5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아니, 읽는 시간 필요하니까 10초. 해볼까요? 시작. 10, 9, 8, 7, 6, 5, 4, 3. 다시 할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삑삑, 삑삑. 너 틀렸어. 너 불통과야. 자, 지금 7명의 학생 중에서 무려 6명이 답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개수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확률로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의 의미가 되게 큰데 항상 우리가 무언가의 표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근원 사건의 개수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확률로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일 비 올 확률이 뭐 70%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비 올 확률이라고 하는 게 개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수 확률을 뭐 이런 날 중에 통계적으로 뽑아낸 거긴 하지만 뭐 며칠 중에 며칠 비가 왔기 때문에 몇 퍼센트 확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률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런 확률로 줄 때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밑에 있는 50-1번은 말 그대로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0-1번을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PA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 교집합 B니까 4분의 1이거든요. 자,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조건부 확률의 정의대로 PA분의 뭐라고 쓴다? PA 교집합 B라고 쓴다. 그럼 P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4분의 1 해주셔가지고 2분의 1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쉽죠? 오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51-1번 문제는 그냥 지금 이 상황을요, 얘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 문장으로 바꿔놓은 거죠. 안경 낄 확률이 2분의 1인데요. 안경 끼고 안경 낀 여자일 확률은 4분의 1이래요. 자, 안경 낀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스럽게 이거분에 이거 해주시면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그 의미를 대응을 잘 시켜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쉬운 문제를 뭐 풀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경을 낀 사람일 확률, 뭐 안경 끼고 여자일 확률,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일단 기본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그 52-1번도 똑같아요. 남학생 26명, 여학생 26명 중에서 남학생 16명과 여학생 10명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안경을 끼고 있었대요. 그럼 안경 낀 사람 전체는 몇 명이에요? 26명이죠. 네, 26명인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면 안경을 꼈으면서 동시에 여학생일 확률인 거니까 안경 낀 여학생은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
26분의 10 해서 13분의 5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2-2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조건부 확률 구할 때 무엇이 나왔을 때 무엇일 확률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구하잖아요. 근데 이 B를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PB라고 하는 건 사실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영역을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요것의 개수와 그 다음에 요것의 개수를 더해주면 B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거랑 이걸 더하면 당연히 B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전체 NS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P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P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PB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PB라는 놈을 구할 때 PB에다가 이 공통이잖아요. PB, 자 B가 공통인데 A와의 교집합, A의 여집합과의 교집합 두 개를 더해주면 전체 PB를 구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PB를 이렇게만 바꾸어서 써보세요. PA 교집합 B, 그 다음에 더하기 PA의 여사건 교집합 B 분의 PA 교집합 B라고 딱 쓰는 순간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는 요놈하고 여기는 요놈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 조건부 확률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자, 이렇게 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공장 A가 있고 공장 B가 있어요. 근데 공장 A에서는 물건의 60%를 생산을 하고요. 공장 B에서는 물건의 40%를 생산을 해요. 그런데 공장 A가 60%를 생산하는 이유는 불량품이 좀 적게 나와서 그런 건데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9입니다. 근데 B 공장은 불량률이 조금 많아가지고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품이 나올 확률이 5분의 4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사실 확률을 잘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요거를 가지고 PA 교집합 B를 중심으로 서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즉, PB 곱하기 PA바 B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교집합에 대한 확률, 이게 곱사건이잖아요, 이름이. 그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곱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 PB랑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를 곱해주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그럼 이 곱셈 정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왜 1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는 거죠? 불량품이 나올 확률인데 왜 10분의 1이냐면 공장 A에서 나왔기 때문에 10분의 1이에요. 공장 A에서 생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10분의 1의 확률을 가는 거죠. 공장 B에서 생산하면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칭을 붙여줄 때 얘는 P, 불량이 나올 확률이긴 한데 A라는 공장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불량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상품일 확률인데 A라는 공장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A가 일어났을 때 물건을 보면 10분의 9는 정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P 불량품인데 B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확률이 5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P 정상품인데 B라는 곳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5분의 4라는 확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B에서 생산할 확률인 거잖아요. PB인 거고요. 얘는 뭐냐? PA에서 생산할 확률인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곱해주면 A가 A 확률하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불량품일 확률을 두 개를 곱했으니까 B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두 개를 곱해주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를 곱해주면 이 확률은 뭐가 된다?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즉 불량품 교집합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P 정상품 교집합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P 불량품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정상품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즉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은 전체 중에 B이면서 동시에 정상품인 그 물건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봐요. 불량품을 딱 보고 이 불량품 중에서 A에 해당되는 불량품은 몇 %고 B에 해당되는 불량품은 몇 %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즉 문제는 이렇게 주죠. 이 물건 중에서 하나를 뽑았더니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 불량품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이 조건부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 지금 구조를 보시면 뽑았는데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죠. A냐 B냐, A에서 나왔냐 B에서 나왔냐. 그래서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형태의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전부 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자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량품이었어요. 뽑아봤더니 불량품이었다. 근데 그 불량품이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P 불분의 PA 곱사건 불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P 불을 구할 때는 얘랑 얘를 더해줘야지만 P 불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할 때는 P 불량품 교집합 A랑 P 불량품 교집합 B를 더해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P 불량품 교집합 A를 이렇게 깔아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 각각의 확률은 두 개를 뭐 한 거니까 전부 다 곱한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10분의 6이고요.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6이 되겠죠. 10분의 6이고 10분의 9니까 100분의 6, 5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분의 4고 얘는 10분의 2니까 얘는 100분의 8이 되겠죠. 요거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분에 이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100분의 6 더하기 100분의 8분의 100분의 6이라고 하는 확률을 갖고 결과적으로는 14분의 6이니까 7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즉, 이 생산한 물건 중에 7분의 3은 A에서 나온 불량품인 거고 불량률이 적기는 해요. 근데 물건을 조금 더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물건 중에 7개 중에 3개, 나온 불량품 중에 7개 중에 3개는 A에서 나온 불량품인 거고
7개 중에 4개는 B에서 나온 불량품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되는데 이 구조가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53-1번을 보세요. 문제의 구조를 한번, 가만 있어봐. 52도 되는 것 같아. 아니구나. 53-1번 보세요. 자, 문제의 구조를 보시면 주머니에서 공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첫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결과를 보고요. 앞에 있는 일을 추정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일을 추정하는 거야. 그런 일에는 전부 다 이런 구조가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흰 공 3개 하고 검은 공 7개가 들어가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개를 꺼내서 이것과 같은 색의 공을 2개를 더해서 다시 넣는다고 할 때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경우 첫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흰 공을 꺼낼 확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꺼낼 확률 10분의 3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7이거든요. 자, 그러면 흰 공을 꺼내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도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흰 공을 꺼내면 같은 색의 공을 몇 개를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2개를 더해서 이것과 같은 색의 공을 2개를 더해서 다시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총 자, 10개 중에 3개가 있는 흰 공을 뽑았는데 여기에 2개를 더 더하니까 흰 공 3개를 다시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흰 공은 몇 개가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상황은 흰 공이 5개가 되고 검은 공이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다시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흰 공을 뽑을 확률은 12분의 5인 거고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12분의 7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검은 공을 뽑았잖아요. 검은 공을 뽑으면 검은 공에 2개의 검은 공을 더 더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럼 검은 공이 총 몇 개가 됩니까? 흰 공은 그대로 3개고 검은 공은 몇 개가 되죠? 9개가 되죠? 9개. 그럼 이 상황에서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어요. 12분의 3이고요. 12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2분의 3이라는 확률이 생겨났으니까 사실 얘는 앞에서 검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얘를 곱해주면 흰 공 뽑고 흰 공을 뽑을 확률이에요. 2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두 번째 공이 흰 공일 때 첫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해주시면 120분의 15가 되는 거고요. 굳이 약분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뽑고 흰 공을 뽑을 확률은 120분의 21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냐? P 두 번째 흰 공을 뽑았을 때 첫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P 두 번째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더해 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 2개를 더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2개를 더해 준 거 분해 자, P 첫 번째도 흰 공이고 첫 번째도 흰 공이고 두 번째도 흰 공일 확률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 거니까 얘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동시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인 거니까. 그래서 요거 2개를 더해주시면 120분의 3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20분의 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찾고자 하는 정답은 12분의 5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자, 지금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7번까지가 전부 다 이 이야기거든요. 57번까지가. 그래서 자, 요 한 문제씩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대부분의 구조는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곱하면 되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체계화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54-1번, 55-1번, 56-1번, 57-1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어? 다 맞춰봤어? 답을 맞춰봐야지. 한계 상자를 선택하는 건 임의로 선택하는 거잖아. 한계 상자는 임의로잖아. A 상자를 선택하는 것도 2분의 1입니다. B 상자를 선택하는 것도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한계 공간의 범위, 흰 공을 갖고 그러면 흰 공을 A 상자를 꺼냈으면 5분의 3을 범위 있고 5분의 2가 범위 있고 7분의 3 그럼 얘랑 얘랑 곱하게 A면서 흰 공 얘랑 얘랑 곱하게 B면서 흰 공 근데 그게 더하고 이게 A 상자를 열 번에 6번 꼴로 한다고 했는데 얘를 하고 싶은 이유 10분 작아요. 근데 A 게임을 했을 때는 이게 거의 이거 그 다음에 이게 거의 이거 이겼대. 원래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했잖아. 근데 이겼으니까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잖아. 보시면 100분의 12, 40 100분의 16 이긴 것 중에 B를 하는 게임이었죠. 준비를 보여주고 얘를 준비해줘. 보면은 걸린 경우는 95%고 그 다음에 안 걸린 경우는 1%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0.5%가 독감에 걸렸대요. 그러면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0.5%니까 1000분의 5예요. 이 걸린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1000분의 955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한 거야. 걸리지 않은 사람이 나올 확률도 몇 퍼센트가 있어요? 1% 양성 반응이 100분의 1의 확률로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걸린 사람들은 95%가 양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양성 반응을 나타냈을 때 그 사람이 독감에 걸렸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해 주면 10만 분의 1. 그 다음에 거의 90. 일부러 성분은 안 해준 거야. 약분 안 해준 거야. 이거는 10만 분의 5525에다가 5540이니까 470. 이거 두 개 더한 건데 실제 걸렸을 확률입니다. 보면은 가방에 그 꺼내서 세영이 가방에 넣은 다음에 세영이 가방에서 한 개를 꺼내서 민영이 가방에 넣은 다음에 세영이 가방에 꺼내는 걸 골라줬을 때 민영이 가방에서 세영이 가방 이게 콜라스 확률이 더라고 했잖아. 첫 번째 콜라를 민경이 가방에서 세영이 가방으로 옮길 확률은 6분의 4죠. 사이즈는 6분의 2. 그럼 이제 콜라를 옮겼으면 5개 2개가 있는 거잖아. 다시 콜라를 옮길 확률이 7분의 2가 된다. 사이다를 옮겼을 확률은 7분의 5가 나와. 그 다음에 사이다를 옮겼다고 가정하면 6개 한개가 있는 거니까 콜라를 옮겼을 확률은 7분의 1인 거고 사이다를 옮겼을 확률은 7분의 1인 거지. 근데 옮겨진 음료수가 꺼낸 음료수가 콜라였대. 그럼 세영이 가방에서 꺼낸 음료수가 콜라였대. 이거라는 얘기죠. 이거 중에 민경이 가방에서 세영이 가방으로 옮긴 음료수가 콜라였어. 이거를 가는 거지. 두 개 곱하고 두 개 간 다음에 두 개 더한 다음에